많은 분들이 제 외모만 보고 차도녀의 막 깍쟁이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거든. 짜잔! 개고생했어요. 오늘 거의 모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미술치료사의 급여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미술치료사 행복하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술치료사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해요. 언젠가부터 저한테 어떻게 하면 미술치료사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심지어 제가 진행하는 원데이 클래스에 돈을 내고 신청을 해서 자문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술치료사 꿈나무 분들에게 제가 미술치료사로서 자리를 잡게 된 방법이나 비법 같은 거 공유해보려고 해요. 미술치료사가 되는 방법은 워낙 다양해서 제가 했던 과정들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미술치료 전공을 하진 않았고 학부는 미술, 석사는 상담심리를 전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치료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밑바닥부터 미술치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술치료사로서 자리를 잡기까지 별의별 상황에 부딪히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고생도 많이 했죠. 그래서 더더욱 미술치료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나 미술치료사가 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정보나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술치료사가 되기 위한 학비나 수련비를 벌기 위해서 아주 뜨거운 여름이든 아주 추운 겨울이든 하루 10km 이상 자전거를 타고 미술과외를 여러 개 뛰기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 외모만 보고 차도녀의 막 깍쟁이에 몸 잘 살릴 것 같다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원 시절에는 아침 7시부터 오후까지 임상실습, 수련,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대학원 수업을 듣고 새벽에는 대학원 과제나 공부를 하느라 매일 3, 4시간 정도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뚜벅이라서 잠은 주로 대중교통에서 충당을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아무 데서나 그냥 바로바로 잘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미술치료사가 되었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경제적 도움 없이 미술치료사로서 공부와 수련을 하고 경력을 쌓아서 자리를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미술치료사가 되기 전에 컨텐츠 기획자로, 비서로 회사 생활을 약 5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미술치료사 공부를 시작하고 6개월 정도 뒤에 회사를 퇴사했죠. 다행히 제가 학부를 미술을 전공을 해서 미술과외로 생활비나 학비를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유치원이나 학교 스케줄상 제가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패스트푸드점에서만 제가 대학생활 때부터 총 6년 정도 일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패스트푸드점이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일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왜 들어갔냐? 앞서 말했듯이 저는 저의 경험과 공부를 위해서는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스케줄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한 매장당 총 직원 수가 몇십 명으로 되게 많은 편이었고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저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르바이트에 과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랑 학비는 턱없이 부족했죠. 회사 경력도 있어서 충분히 취업이 가능했을 텐데 저는 왜 취업을 하지 않았을까요? 미술치료사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미술치료사로서의 수련이나 경험, 경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제대로 된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선 임상실습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막 자격증을 딴 초보 미술치료사가 과연 미술치료사로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자격증을 따더라도 근무한 경력이 없으면 취업이 거의 어려워요, 미술치료사는. 저 같은 경우에도 닥치는 대로 여기저기서 수련을 하고 경력을 쌓다 보니까 1, 2년 정도 되었을 때 그때쯤 센터 같은 데 이력서를 넣었을 때 연락이 조금씩 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더 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올지 몰라요. 수련생이자 초보 미술치료사는 철저히 의리죠. 여기저기 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기관에서 어떤 요일로 언제 어떻게 기회를 줄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의 스케줄은 언제나 항시 대기여야 했습니다. 제가 왜 자유스케줄 아르바이트와 미술과외 일을 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기회가 올 때 반드시 꼭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벌어도
대학원 학비는 한 학기에 4,500만 원 정도 하고 심리검사 자격이나 학계 자격증을 위한 수련비는 한 번에 최소 10만 원 이상 들어요. 최소 10만 원이에요. 한 번에 돈을 낼 때는 100만 원 이상 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회사를 다니지 않는 학생이자 수련생이 저 비용을 대체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왜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자면서 일을 했던 건지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긴 했는데 부모님의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은 받지 않았어요. 새벽에 한 6시 30분쯤에 집에 나가서 저녁에 11시쯤 집에 들어왔죠. 그래서 식사도 거의 밖에서 해결했어야 됐어요.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 삶 되게 힘들죠. 저도 청년인데 그중에는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재테크를 하죠. 하지만 미술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거의 모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독한 면이 있어서 보험이나 적금, 학자금 다 내면서 생활하긴 했는데 진짜 경쟁했어요. 짜잔! 이 그림 제가 대학원 시절에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귀가하는 제 모습인데 대학원 시절에 제 모습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서 힘듦과 외로움과 고독이 좀 느껴지시나요? 자, 그래서 드디어 미술치료사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미술치료사의 급여는 어떨까요? 과연 제가 그 미술치료사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쏟아부은 돈과 시간, 고생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저는 현재 복지가 좀 좋은 병원에 취업해서 현재 급여는 만족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일할 때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우선 대부분 미술치료사는 계약직이자 치료 건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아동이 뭐 감기나 개인 사유 등으로 결석을 하거나 기관이 뭐 행사를 한다던가 이런 사정으로 휴강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제가 수령하는 월 수입도 적어지는 거죠. 중요한 거는 수입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정 수입이 있어야 저축이나 재테크,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월급을 주는 병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미술치료사 정규직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바우처 사업으로 대부분의 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왜 몇 년째 지원금이 비슷한가요? 심지어 한 번은 줄인 적도 있었대요. 회사를 다니는 내 친구들은 연봉이 오르는데 내 연봉은 안 오르는 것 같은 거죠. 미술치료사의 시간당 급여가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인데 요즘은 최저시급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전만큼 시간당 급여가 많다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최소 4년은 강사료가 같았어요. 아무튼 우리가 미술치료사가 되기 위해 투자한 돈과 시간, 노력에 비해서 되고 나서의 경제적인 만족도는 적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수님들도 불만 되게 많아요. 근데 더욱 당황스러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들 미술치료사가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금액도 만만치 않죠. 여기에서 만족하고 공부 안 하면 그만이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절대 NO! 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 관련 학회에 3개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 매년 연회비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격 유지를 위해서 비용을 내고 워크숍이나 학술대회, 심포지엄 등에 참석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사로서의 양심과 자기 수련을 위해서 공부를 계속 해야 합니다. 저도 느낀 바지만 몇 개월 공부 쉬어도 금방 고인물 되거든요. 실제로 워크숍이나 사례 발표회 같은 행사 갔을 때 고인물 같은 느낌 주시는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저도 완벽한 치료사는 아니지만 꾸준한 공부와 자기인식, 자기관리는 치료사로서의 양심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현재 안정된 직장에서 미술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집단 미술치료나 학회 행사에도 종종 참여합니다. 슈퍼비전도 받고 자격증 공부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미술치료사라는 위치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미술치료사가 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제적 궁핍과 힘들게 미술치료사가 되고 나서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을 모르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제 주변에 많은 치료사분들이나 심리상담사 분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공부에 돈을 너무 많이 쓴 상태라 중단하긴 아까워서 멈추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술치료나 심리상담 공부는 늪이라고 합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거든. 그래서 저는 저에게 미술치료사가 되기 위해 자문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면서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한때에는 이러한 미술치료사의 현실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과 욕도 많이 했어요. 사실 현재에도 종종 비판적으로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제적 궁핍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내담자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만났던 시간들이 미술치료사로서의 마음의 그릇과 단단함을 길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